구해주엄주 같은 데 보면 박나래 씨가 나와서 이 벽 두께를 보면 단열이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 반은 맞고 반은 틀린지를 정확하게 아시면 부동산을 보는 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제가 5편의 영상을 통해서 내 집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는 완벽한 방법과 그 집을 통해서 내 자산의 가치를 늘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동화입니다. 오늘 집을 짓는 과정 2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집을 터파기부터 입주까지 집을 짓는데 총괄적인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는 않고요. 집을 짓는 요소들은 많은 유튜버들이 이미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념적인 부분들, 그리고 집을 터파기부터 입주까지 진행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개념적인 부분들을 한 번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많이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짓는 과정 터파기부터 입주까지. 그래서 사실상 입주하면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우선 땅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토목 작업이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를 하게 됩니다. 땅이 있으면 내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시공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집을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조경이라든지 담이라든지 그 외에 부가적인 요소들을 하면 마무리가 되게 되고, 그 와중에 인허가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입주해서 아름다운 집에서 사시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을 하나로 묶어서 보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집을 싸게 지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강하기 때문에 터를 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곧바로 설계를 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시공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비용적으로나 아니면 내 체력적인 소모 부분에 있어서도 결코 바람직한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예외적인 분은 혼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향 중에 내가 혼자 다 해보고 그것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실사와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전시하는 것, 그리고 그 디테일 하나하나 페인트 칠하고 붓칠해서 하는 것들,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집 짓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을 하나 받고, 내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자재 하나하나 붙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에 약간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우선은 저는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세트 메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햄버거 하나, 프렌치 프라이 하나, 콜라 하나, 이렇게 단품으로 사게 되면 비용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와서 햄버거를 내가 패티를 직접 구우려고 준비하고, 채소를 직접 사다 준비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햄버거 하나 세트에 6, 7천 원 하나요? 그 비용이면 될 거를 내가 직접 가서 손수 다 하면 할수록 그 비용은 상당히 방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햄버거를 가장 저렴하게 맛있게 먹는 방법은 세트 메뉴 시키는 방법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세요. 제가 이 일련의 과정 상당히 간소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다 순서대로 하시려고 하다 보면 비용이 각 공정마다 다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세트 메뉴처럼 시공업체를 선정하셔서 그 시공업체를 기준으로 설계나 터파기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묶어서 진행을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절감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하나하나 손수 다 준비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아무것도 설계도 되지 않았는데 내가 토목 작업을 먼저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토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어떠한 구상이 되지 않았는데 토목 작업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뒤엎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지하에 조그만 공간을 만들거나 아니면 벙커형 주차장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한 구상이 지금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는데 토목 작업부터 먼저 한다. 그러면 이거는 토목 작업했던 것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실적인 꿀팁 하나는 뭐냐면, 설계나 시공업체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지 않았는데 토목업자를 만나서 토목 시공을 먼저 하다 보면 그 토목업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다 베테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설계는 하셨어요, 시공사는 선정했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을 처음 지으시는 분들은 허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우리는 빨린다고 하는데, 이 토목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 비용들을 가져가서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도 마찬가지세요. 설계 잘하고 내가 독특한 구조나 아니면 건축의 요소상 어쩔 수 없이 설계를 먼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집 하나 짓기 위해서 설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한 설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설계 작업을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설계하시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즉 이거를 통으로 묶으셔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그 시공사가 설계까지도 해줄 수 있고, 또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목하는 와중에 속된 말로 내가 돈이 빨리는 그 토목업자들이 자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리스크를 주어지는 이런 확률들은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다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 놓으시고 최종 시공사까지 선정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처음 집을 지어보는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상당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 멋진 남자를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멋지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는 100% 중에 몇 퍼센트 정도 포함이 될까요? 제 생각에는 뭐 한 20%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모를 중시해서 혹은 외모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어떠한 그런 직업군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뭐 100%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내가 배우자를 만난다던가 같은 동업할 파트너를 생각한다거나 이런 상황이라면 외모라는 것은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10에서 20% 정도밖에 중요도를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세요. 평생 동안 집을 봐왔고 전세든 월세든 자가든 집을 보며 사셨을 텐데 지금까지 봐왔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집의 전체적인 퍼센트지를 따졌을 때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보러 부동산에 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그 아파트의 기초를 물어보나요? 그런 경우는 없죠. 아니면 내가 그 아파트의 구조를 물어보나요? 그렇지도 않죠. 그리고 내가 그 아파트의 단열 효과나 성능지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단열이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뭐 탑층이냐 아니냐, 아니면 복도식이라면 1호 라인이냐 마지막 호 라인이냐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겠지만 단열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대부분 어떤 인테리어, 구조 이런 것들, 내 집으로 따지자면, 즉 단독주택으로 따지자면 향후에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고 전체적인 자금으로 봤을 때는 10에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외형적인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며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사셨다면 지금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머지 7, 80%의 중요도를 차지하고 그 비용들을 차지하게 되는 기초, 구조, 단열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평생 살면서 20% 정도의 중요도만 집을 평가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사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이 순서를 준비한 것처럼 집을 지어봄으로 인해서 내가 부동산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상당히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 80%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중요도로도 그런 이 80%의 역량들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기초, 구조, 단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텁하기부터 이 일련의 과정, 즉 여타의 유튜버들이 많이 얘기하는 디테일한 부분들은 없다 할지라도 개념적인 부분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땅이 있겠죠. 그러면 땅이 있으면 땅 밑에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오라고 표현했지만 이건 그냥 정화조입니다. 정화조 모양을 제가 그냥 표현해 봤고요. 이 정화조라는 것은 정화조가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택지로 조성된 경우는 그냥 오폐수 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관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대부분 전원주택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외진 곳에 많이 있고 오폐수관이 준비가 안 된 곳은 반드시 정화조를 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이 제트입니다. 제트는 뭘까요? 네, 전기입니다. 전기. E라고 표현했었어야 됐을까요? 그거 아니고요. 그냥 번개 모양으로 해서 제 나름대로 기억 잘 하시게끔 전기가 거기에 끌어져 있어야겠죠. 전기 같은 경우는 집을 짓는데도 전기를 계속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토목 작업을 할 때 이미 들어와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물이 되겠죠. 상수도관이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뭐 집 벽을 뚫고 수도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밑에 지하에 이미 집을 짓기 전에 땅 밑에 작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일종의 토목 작업에 있어서 다 포함되는, 그리고 기초를 놓기 전에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방시설인데 가스 같은 거죠.
대부분 요즘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만 도시가스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향후 어떠한 뭐 가스통을 설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뭐 땅 밑으로 다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를 놓기 전에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으면 기초를 쌓는 거죠. 기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기초를 소홀히 여기고 건축주분들이 그냥 잘 놓구나, 평평하구나 이렇게만 확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초라는 것은 동결심도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에는 정말 습기가 가득해서 땅이 물을 머금고 있겠죠. 근데 겨울 되면 이게 꽝꽝 얼어요. 그리고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얼었다 녹았다 하는 동결 심도에 따라서 중부 1지역, 2지역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초의 깊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초가 부실하게 되면 나중에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구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특히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강하다는 게 강점이지만 대신에 신축성이 없어요. 그래서 살짝이라도 기초가 틀어지게 되면 금이 가게 되죠. 그러면 그 콘크리트 근간 사이로 또 습기가 차게 되겠죠. 그럼 또 겨울 되면 그게 또 얼어요. 그럼 부피가 팽창하게 되겠죠. 마치 물이 바위를 쪼개는 원리와 비슷하게 그렇게 결로가 나기 시작하면 나중에 집 다 지어놓고 열 화상 카메라로 몇 년 지나서 찍어보면 그 벽 틈 사이로 파란색 화상 카메라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벽이 이미 갈라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벽이 갈라진다는 것은 구조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초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기초가 뒤틀린다거나 약간 휘어진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기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경을 안 쓰게 되고 특히 뭐 타운하우스나 이런 걸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확인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가 탄탄하게 잘 쌓이고 나서는 구조가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구조는 뭐 나무로 지을지 콘크리트로 지을지 그것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장단점 제가 뒤에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구조가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구조는 왜 중요하냐면 그 구조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단열과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건물을 감싸게 되는 단열을 구조와 연관되어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벽 두께가 두껍다고 단열이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콘크리트 자체는 단열의 역할을 전혀 못합니다. 오히려 콘크리트는 열을 전달하는 현상이 있어서 열교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콘크리트가 벌어진 단열재 사이에 스며들게 되면 오히려 그 콘크리트가 열을 밖으로 빼버리는 혹은 외부의 냉기를 안으로 전달하게 되는 그 틈 사이로 열이 왔다 갔다 하는, 즉 그것이 다리 역할을 해서 열교 현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조주택이라면 목조의 그 스터드라고 하는데 그 스터드 두께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 1인치 있고 없고 혹은 그 스터드를 대고 나서 그 안에 단열재를 채우고 외부 마감재에다가 또 단열을 하고 안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은 그 단열재를 무조건 많이 하고 싶다, 좋게 하고 싶다. 물론 가능은 하겠지만 그것이 구조체에서 받쳐주지 않고 구조체 자체에서 어떠한 단열 효과가 없게 되면 아무리 단열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체 자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체 상당히 중요하고요. 단열 중요하고요. 그래서 집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뭐 여기다 뭘 세우고 어떤 구조를 생각하고 그런 내용을 기대하셨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중요도적으로도 그런 기초, 구조, 단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 구조체 같은 경우는 목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RC 콘크리트 구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 스틸로도 저렴하게 많이 하는 것 같고 요즘 ALC 블록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장단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목구조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그냥 숨구멍, 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 순환이나 습기 조절이 잘 되게끔만 하고 방수만 잘 되면 목구조, 단열이나 이런 부분들은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단열에 있어서 전문가에게 즉 전문성이 떨어지는 분들에게 시공을 하게 되면 단열이 깨져버리면 이 콘크리트는 차가운 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틸도 비슷한 형태고요. ALC 블록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 같은 경우는 습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ALC 블록 같은 경우 유럽의 일부 나라에선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대부분 다 연평균 기온차가 크게 심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겨울엔 정말 춥고 시베리아보다 더 춥고 여름에는 정말 동남아 수준의 습하고 더운 날씨를 갖고 있는 나라는 ALC 블록은
그거에 대한 많은 보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전문 분야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주택의 가치를 더해서 부동산 자산 가치를 향상시켜 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메인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 집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주택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이시나요? 2층에 포치가 한 8평에서 9평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집을 짓다 보면 이러한 포치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넣으시기도 하지만, 내가 설계 단계에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자가 추천을 한다거나 디자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런 포치 만들게 되면 최소한 한 3천 정도, 3천에서 3,500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포치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향후 자산의 가치는 상당히 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아껴서 이런 포치를 만들지 않았다. 5억에 팔 수 있는 집이라면 이러한 포치를 통해서 매수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면 이것은 6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돈만 들어가고 감가상각이 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뭐 몇 년 뒤에 진짜 쓸데없는 부분이다 하더라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2천만 원을 더 들여서 향후의 자산 가치가 5천만 원, 1억이 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설계나 어떤 시공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들을 챙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순히 건축비가 좀 올라간다고 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향후에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것이냐, 설령 내가 이 집에 평생 동안 산다 하더라도 자녀가 이걸 물려받았을 때 그 허름한 집 폐가 부담만 되는, 1세대 1주택이 되어야 되는데 1세대 2주택만 되는 부담만 줄 것이냐, 아니면 정말 멋진 시골에 제2의 별장으로 물려줄 것이냐, 그것은 이러한 디테일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는다는 건 상당히 머리 아프고 힘든 과정이지만, 이러한 디테일도 놓치지 않으시면 집을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고 매력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3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5편 모두 보시고 나면 아마 집을 통솔하는 지휘자로서 상당한 가치를 갖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